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우리 널 검증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해볼 거는 물론 이제 가입했으니까 당연히 그 뒤에 기능들도 만들어 나가긴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런 거 만든 김에 다른 유사한 것들도 좀 만들어 놓고 갈 거예요. 일단은 여기만 딱 보셔도 지금 리턴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이제 출력문에서 프린트 ln과 프린트 f를 가지고 차이를 두고 사용했던 게 이제 ln 같은 경우는 변수와 문자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플러스로 엮었어야 되고요. f 같은 경우는 서식 지정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변수를 치환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 출력문이 일단 아니고 여기서 프린트 f 방식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실제로 써봤어요, 이거. JSP 아티클 매니저 때 우리 response.getLighter append에다가 그 변수 치환해서 값 넣기 위해서 string.forma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했었거든요.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녀석을 여기다 쓴다면 이거는 한 줄 뭐야 이거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string.format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넣고 싶은 문구 지금 %s 다음에 이 문구죠. 이 녀석 넣어주고 뒤에 치환될 변수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었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필요한 곳마다 string.format이라는 걸 써도 돼요. 이거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여기서도 테스트를 해보자면 다른 거는 다 되어 있겠죠? 여기 패스워드 여기 채워주고 그럼 이제 아이디가 중복됐다라고 하면서 아이디 중복에 대한 검증이 걸릴 겁니다. 문제 없죠?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여기다 사용해야 될 변수가 많아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쓰는 거 전혀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필요한 곳마다 다 써도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나를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녀석도 메서드로 분리할 겁니다. 자,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녀석을 메서드로 뺄 건데 어디로 가야겠어요? 당연히 util로 가야겠죠. 왜? 여기저기서 많이 쓸 거니까. 우리가 util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든 목적이 그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util이라는 걸 조금씩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존재의 의의가 여러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기능들을 좀 만들어 놓는 목적이었으니까 이것도 그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자, 얘한테 어떤 기능을 만들어 줄 거냐면 public static 그 다음에 string f라는 이름으로 그냥 하나 만들 거예요. 이름은 뭐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f도 되고 print f도 되고 뭐 우리가 만들었을 때 크게 자바가 뭐라고 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그런 거 있어요. 자바 안에서 우리가 메서드나 뭔가 변수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별 생각 없이 썼는데 애초에 자바단에서 뭐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아주 간혹. 그런 건 이름으로 못 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아니라면 어떤 걸 쓰는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F라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얘가 하려고 하는 일은 결국 스트링 포맷입니다. 이런 일을 할 건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면 자, 여기다가 string format이라고 하나 놓을 거고요. 그리고 아니다. 이거는 먼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지금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7.f 불러다 놓고 메시지를 넣는 거예요. 제가 매개 변수를 두 개 세팅한 이유가 이 포맷이라고 하는 녀석은 형식 부분을 받아올 녀석이고요. 뒤에 있는 args라고 하는 녀석은 치환될 변수를 받아오려고 넣어놓은 매개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우기 전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죠. 이만큼이 포맷 부분이고요.
이만큼이 args, args라고 하는 인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util.f한테 이걸 그대로 넘겨줄 건데 이 녀석한테 이렇게 넘겨줄 겁니다. 자, util에서 받아온 포맷을 이 자리에 쓸 거고요. 받아온 인자를 이 자리에 쓸 거예요. 그럼 결국에 스트링 포맷 이만큼이 얘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만큼을 포맷으로 넘겼으니까 이게 이렇게 치환된다는 얘기고 변수 값으로서 활용이 되니까 이만큼이 args 부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위에 줄 이거랑 동일한 거 하겠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이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이렇지 않았고 이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 %s가 하나 더 뚫렸다. 그럼 저는 뒤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줘야 되죠. 뭐 로그인 패스워드 이런 거 넣어야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스트링 포맷 자체는 이거 가능했나요? 문제 전혀 없었죠. 그냥 우리가 세팅한 대로 값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얘는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외계 변수가 개수가 2개잖아요, 얘는. 근데 저는 3개를 넘겨야 된대요. 얘가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쵸? 얘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2개로 만들었는데 3개를 넘겨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해결하려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메서드 이름은 동일하지만 매개 변수 개수가 달랐을 때 서로 다른 메서드로 취급을 받는 이 개념. 자바의 그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사용성, 오버로딩의 개념이었죠.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 이런 개념들에 속했던 자, 제가 하나를 더 뚫고 싶대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만들어야 되죠. 만약에 하나를 더 뚫고 싶대요. 또 만들어야 되죠. 이거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안 되겠죠. 우리가 몇 개가 필요할 줄 알고 미리 다 뚫어 놓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많이 뚫어 놓는 것만 만들어 놓자니 하나만 필요할 때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바의 문법 개념 중에서 가변인자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그리고 타입도 일단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스트링으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생긴 가변인자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가변인자는 어떤 의미 같아요? 한번 유추를 해볼게요. 우리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지금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유추하면 돼요. 가변인자. 어떤 기능을 하는 녀석이길래 지금 저 점점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제가 매개변수에다가 넣어줬을까? 그리고 이게 뭔데 변고까지 나오고 있을까? 이런 거. 자, 이 가변인자는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는 사실 매개변수로 받아오는 자리예요. 인자를 넘겨주는 건 메서드를 실행하는 자리죠. 자, 이 인자 자리에 제가 이 첫 번째 얘는 무조건 포맷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인자와 매개변수를 순서대로 꽂히는 거였으니까 얘는 무조건 포맷으로 들어가는데 이 뒤에다가 제가 로그인 아이디 하나만 넣었다 혹은 로그인 패스워드까지 2개를 넣었다 라고 하면요 첫 번째 포맷이 들어오는 건 포맷이 들어오는 거니까 얘는 논외고 이 뒤로 포맷 뒤에 오는 인자들은 여러 개가 들어오면 얘가 자동으로 배열의 형태로 받아요 데이터를. 인자를 넘길 때의 개수에 대해서 관대하게 열어놓는 개념이에요. 하나를 넣어도 2개를 넣어도 3개를 넣어도 10개를 넣어도 자동으로 배열 타입으로 받아 버립니다. 그럼 그렇게 받아온 데이터를 우리는 그냥 배열 형태로 끄집어내서 쓸 수 있어요. 그게 자바에서의 가변인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보통 이 가변인자는 사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보통 가변인자는 지금 이런 상황은 타입을 오브젝트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왜? 이미 개수부터 관대한 상황이죠.
타입까지 관대하게 열어 놓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맷에다가 %s를 뚫을지 %d를 뚫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실제로 넘어오는 데이터, 밸류 부분, 치환되는 값의 부분, 이 자리에도 int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스트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int가 들어갔을 때 스트링 가변인자로 처리를 해놨다면 못 받겠죠? 그러면 int도 되고 스트링도 되고 이런 거 상황 따라서 상관없이 다 받으려면 일단 오브젝트로 받는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가변인자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녀석을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 가변인자 부분이 앞으로 올 수 없어요. 자, 이런 얘기예요. 가변인자를 사용하겠다라고 한 이 파라미터 부분이 메서드의 파라미터의 앞쪽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왜? 왜 안 될까요, 이거? 사실상 논리적으로만 따져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가변인자 처리가 되고 마지막에 하나만 남으면요. 우리가 만약에 인자를 2개를 넘겨요. 그러면 맨 마지막 거 하나 남겨놓고 그 앞에 거까지 가변인자가 처리하면 되긴 돼요. 그죠? 안 될 건 없어요. 개념상으로는 그래요. 논리상으로. 그리고 만약에 3개를 줬다. 얘도 마찬가지. 맨 뒤에 있는 거 하나 빼고 앞에 있는 2개를 가변인자로 얘로 처리하면 되긴 될 것 같은데 얘는 허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문법적으로 막혀있는 겁니다. 가변인자는 파라미터의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요. 얘만 있는 건 또 가능해요. 왜냐면 이렇게 있다는 건 결국 마지막에 위치한 거랑 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변인자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사용할 때는 메서드의 파라미터 중에서 맨 마지막에만 위치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이걸 어기면 일단 문법적으로 애초에 안 되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어떨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실래요? 일단 주석을 걸어놓고 수정을 할 건데 이거 어떨까요? 제가 이거 주석 풀면 어떨까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겠네요. 좀 더 쉽게 갑시다. 이야기 상황을 판단하기가 좀 더 쉽게. 그냥 이거 없앨게요. 이거 주석 풀면 어떨까?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는 이 포맷 부분에 인자가 당연히 2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 들어와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그냥 코드상의 에러만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합시다. 에러 안 나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이걸로 한번 써보죠. 이거는 에러가 안 날 거니까. 이것도 뭐라 하네. 그러면 이거를 조금 귀찮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어쩔 수가 없겠네요. 제가 지금 이름을 ARGS라고 했군요. args. 이게 맞습니다. 다 오타를 내고 있었구나. 아규먼트의 약자로서 쓴 거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 이렇게. 일단 컴파일 에러가 없죠? 이거 될까요? 제가 뭘 검증하고 싶은지 혹시 아시겠나요? 자, 지금 제가 적은 이만큼의 코드는 오버로딩이에요. 메서드 이름은 동일하지만 매개변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메서드로 인정받는 상황이죠. 자, 이거 2개, 3개 넘어와도 다 처리할 수 있죠. 얘는요? 2개, 3개 넘어와도 처리할 수 있지 않나요? 카베린저잖아요.
아무 상관없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매개 변수를 뭐 2개든 3개든 넘겼어요. 인자를. 그러면 자바가 얘를 하려고 할까요? 얘를 하려고 할까요? 이거 자바가 판단할 수 있나요? 못해요. 얘도 받아들일 수 있고 얘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못해요. 오버로딩이라는 건 인자 개수와 매개변수 개수가 다르니까 명확하게 차이가 있어서 찾아갈 수 있으니까 올바른 메서드로 찾아가서 실행할 수 있어서 가능한 건데 얘는 안 돼요. 애초에 자바가 얘로 가야 될지 얘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둘 다 가능한 건데. 그래서 얘는 실행하면 ambiguous라고 해서 애매모호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안 됩니다. 얘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컴파일 에러가 나오지 않는 건 문법상으로는 사실 에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오버로딩으로는 가변인자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안 되겠구나 싶죠? 자바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자, 이런 개념이 있고 이것도 하나 봐볼까요? 아, 자, 이거 기능상 에러를 없게 하기 위해서 자, 이거 잠깐 널로 또 돌려둘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f를 호출한 상태에서 제가 얘를 만약에 지운다. 얘를 지운다면 이 f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얘를 지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세팅되어 있는 매개 변수 인자의 개수를 맞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는 게 맞죠? 인자 개수 안 맞아 뭐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얘도 지금 가변 인자라고 했지만 결국에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원래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대로라면 여기에 값이 안 꽂혔을 때 애초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정의한 게 아예 값을 정의하지 않았을 때 얘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해야 돼요. 지금 얘를 제가 지우면 할까요? F가 뭐라고 하나요? 안 하죠. 자, 가변인자는 값을 안 넣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매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값을 세팅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가변인자로 사용한 매개 변수는 값을 아예 생략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상 이 가변인자라고 하는 게 받는 자리에서 배열의 형태로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알아서 배열로 만들어 준다라고. 그러면 사실상 매개변수 인자 자체를 배열로 만들어서 넘긴다면 배열로 받는 게 상관이 없겠죠. 받아도 어차피 배열처럼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냥 배열을 넘기는 것과 이 가변인자를 사용하는 건 인자를 생략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배열로 파라미터 처리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어차피 배열로 넘어온다라고 하면 배열로 그냥 넘겨도 되지 않을까? 똑같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안 똑같다라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가변인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 녀석은 우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줄 건데 사실 스트링 2점 포맷이라고 하는 거 이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요. 여기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변인자가 이미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맷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그동안 뭐 구멍을 여러 개 내놓으면 변수를 여러 개 세팅한다? 당연히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똑같은 거 하나 만든 건데 우리가 쓰기 편하게 유틸에다가 하나 만들어 놨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냥 스트링처럼 포맷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util.f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이렇게 변수의 값을 사용해야 됐던 시점들에 다 변화를 한번 주어 볼까요? 이제 멤버 컨트롤러에는 두 조인 기능에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더 이상 뭐 바꿀 게 없어요. 이제 아티클로 가볼게요.
아티클에는 봤을 때 여기 바꿔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util.f 해서 %d2번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여주고 id 값을 뒤에 넣어주고 아이고. 이렇게 치환해 주면 되겠죠? 이 방식으로 다 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멘트니까 써도 될 것 같고 여기는 다른 멘트니까 멘트만 갈아 끼워 줄게요. 아이디는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냥 쓰고요. 여기 이거랑 같은 거니까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util.f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사실상 string.format이 하고 있는 녀석을 그냥 메서드로 분리한 거고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가별인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결국 리턴 타입이 뭐예요? 스트링이에요. 그럼 우리가 스트링을 리턴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오브젝트 말고 아티클에서 이런 거 아티클 리턴 하려고 하는데 얘 대신에 여기다가 뭐 util.f 해가지고 뭔가를 리턴 하려고 한다 뒤에 뭐 id 이런 거 하려고 한다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자리에는 결국 스트링 결과가 남을 건데 스트링 리턴을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니까 리턴 타입 잘 매칭 시켜줘야 돼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한데 한 번 더 강조를 드린 거고 자 일단 여기서 커밋 한번 하도록 하죠. 잠깐 시간도 좀 애매하고 해서 뭔가 새로운 기능을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내일 수업에서 만들 기능을 또 들어가기 전에 뭔가 하나 만들고 갈 건데 내일 수업에서 만들 이 녀석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저는 현재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보고서 양식을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고서 양식이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빗대어 표현을 한 건데 뭘 빗대어 표현을 한 거냐면 지금 우리가 결과를 띄울 때요. 화면에 결과를 나타낼 때 누구는 스트링을 리턴하고 있고요. 누구는 객체를 리턴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메서드가 어떤 요청이 들어갔고 파라미터 세팅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 지금 이 멤버 컨트롤러만 봐도 스트링, 객체, 그죠? 리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브젝트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둘 다 커버를 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사실상 문자는 화면에 깔끔하게 문자로 나오지만 객체는 중괄호 형태로 나 객체요 하고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JSP를 넘기게 되면 이런 거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이 문자로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어차피 화면을 구성할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때로 돌아가도 미래로 넘어가도 결국에 지금 만드는 보고서 양식은 사용이 될 거예요. 이 보고서 양식은 제가 JSON 데이터 타입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 JSON은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아작스 통신을 할 때 그때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지금 JSON이 뭐고 아작스가 뭐고 몰라도 돼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직 제대로 디테일하게 배운 게 아니니까. 근데 얘는 그렇다 쳐도 얘는 한번 간단하게만 알아볼까요? 이 JSON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데이터 형식, 데이터 포맷을 얘기하는 건데 기본 구성이 맵 형태예요. 맵의 특징 뭐가 있죠? 키와 밸류 얘가 1대1 매칭이다. 이게 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키랑 밸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순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리스트처럼 순서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옛날에는 이 맵을 쓰면 진짜로 순서가 뒤죽박죽 지 멋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버전이 올라가면서 좀 변화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넣은 대로 끼워 맞춰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사실상 순서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맵을 가지고 뭔가 반복문을 돌리거나 할 때 우리가 뭐 키셋이라고 하는 거, 이거 DB 유틸 같은 거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사용해서 막 반복문 돌리고 하는 게 있었을 텐데 사실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순서는. 어쨌든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 데이터 포맷을 의미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객체랑 아주 유사한 데이터 형식이고요. 우리가 객체에다가 이제 변수 만들죠. 전역 변수들 막 만들어 놓고 객체 new 키워드를 사용해서 객체 만들어 내면 그 변수에 붙어서 값도 넣고 하죠. 그렇게 값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그 변수 이름이 키가 되는 거고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밸류가 되는 개념인데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뭐 방대한 양이든 방대하지 않은 양이든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게 될 때 거의 열의 9은 이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될 거예요. 엄청 편하거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맵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키랑 밸류 우리가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래서 엄청 편해요. 그래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비슷하게 우리가 보고서 양식을 하나 만들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말고 이제 API 같은 거 사용하시게 되면 그때는 뭐 제이슨으로 쓸래, 뭐 XML로 쓸래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XML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거 뭐 하는 애요? 폼.xml 태그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 형식이에요. 이걸로도 데이터를 주고받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아작스라고 하는 녀석이 Asynchronize JavaScript and XML이에요. Asynchronize JavaScript and XML. 이런 식으로 XML 데이터 타입을 쓰기도 해요. 얘도 데이터 포맷, 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만들 보고서 양식은 제이슨 형태로 만들 것이다. 제이슨이 가장 편하다. 우리 많이 쓸 거다. 일단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 양식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누구는 문자, 누구는 객체 이렇게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화면에 그리고 있는 이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브젝트를 쓰고 있는 이 현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리턴 타입에다가 얘를 넣었다? 이거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서 양식을 하나 만들 거고 그 보고서 양식으로 화면을 그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보고서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짜여진 틀 안에 틀을 사용해 작성한 문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보고서는 항상 짜여진 틀이 있잖아요. 보고서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했는데 뭐 어떤 보고서를 써서 내래요. 근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면 돼요? 뭐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이래서 이랬습니다. 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다 담았다고 할지언정 그냥 이런 식으로 써서 제출하면 안 되겠죠. 보고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지금 제출하려고 하는 그 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정해져 있을 거고 우리는 그 틀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로 알려줘야 되는 내용들을 그 틀에 맞게끔 넣어서 보내주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보고서를 만들 거다, 보고서 양식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해진 짜여진 틀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틀 안에 우리가 화면에 그릴 데이터를 끼워 넣어서 화면을 그릴 거다라는 얘기예요. JSP한테 뭔가를 넘기기 전까지는. 자, 그리고 이 틀 안에는 제가 어떠한 내용들을 구성을 할 거냐면 성공이냐 실패냐 지금 현재 해당 기능이 성공이냐 실패냐. 자, 회원가입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두 조인이라고 하는 요청을 보냈는데 뭐 이름을 입력해주세요가 리턴됐대요. 이거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사용자 입장에서 난 회원가입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막혔어요. 실패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했는지, 내가 원하는 기능을 실제로 무난하게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 담아줄 거고요. 그리고,
실패라면 왜 실패했는지, 성공이라면 성공, 이렇게 합시다. 그냥 성공 메시지, 실패라면 실패 메시지. 메시지를 통해서 현재 성공한 상황에 대한 좀 더 부가적인 설명, 그리고 실패라면 실패 메시지를 통해서 좀 더 왜 실패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실패했다. 왜?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너 이름 입력 안 했잖아. 그러니까 실패야. 이렇게. 그런 걸 담아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성공이라면 성공했을 때, 아니야,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둘 다 상관없이 뭔가 전달되어야 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해당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까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 양식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만약에 회원가입에 성공했어요. 그럼 성공 코드를 먼저 보여줄 거고요. 그다음 회원가입 성공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여줄 거고요. 넘겨줘야 되는 데이터가 있다면은 그 데이터를 세팅을 할 거고, 없다면은 얘는 비워놓을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실패의 경우, 만약에 실패했다 그럼 실패에 대한 코드 보여줄 거고요. 왜 실패했는지, 너 지금 비밀번호 입력 안 했어, 이런 거 보여줄 거고요. 이 과정에서 넘겨줘야 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세팅할 거고, 없다면 비워놓을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기능의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화면에 보여주는 메시지는 객체 형태가 될 것이고, 그 객체 형태 안에 코드는 어쩌고, 메시지는 어쩌고, 데이터가 어쩌고, 다 이 똑같은 틀 안에 값만 바뀌어가면서 결과를 뱉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면 구성을 하겠다, 일시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수업에서는 이 녀석을 실제로 만들어 볼 거고요. 내일 수업 전에 도대체 강사는 지금 이걸 가지고 이런 걸 만든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까?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보고 오시는 것도 좋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갑자기 뚝딱 만들어내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해요. 생각하기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또 못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내일 수업 때는 이거 만드는 것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